우선은 126쪽에 19번. 자, 19번 보시면은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네, 지금 2차 방정식 fx는 0. 그러니까 fx가 지금 2차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두근이 지금 2알파 2베타. 이 식의 두근이 2알파랑 2베타래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뭘 확인해 줄 수 있냐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에 대한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얘랑 얘랑 더하면 두근의 합이잖아. 그러니까는 2알파 플러스 베타가 합이.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두근의 곱이. 은 4알파 베타.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두구 알파 플러스 베타가 9. 알파 베타가 3이라고 나왔네. 그러니까 얘 값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3을 대입하면 12. 얘는 8.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 2차 방정식을 내가 식으로 만든다면, 자, 이런 식으로 만들, x제곱에 얘는 부호가. 이게 지금 fx. 얘가 지금 0인 거야. 얘가 되실까요? 자, 근데 지금 이게 fx인데, 요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지금 얘가 요 f 가로 x 자리에 2분의 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2분의 x 플러스 1을 대입. 자, 그랬을 때 두분의 곱이 몇이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대입해 볼게요. 그럼 4분의 지금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거기에 마이너스 네 8, 그 다음에 8 곱하기 x, 그 다음에 플러스 12. 자,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뭐 분수로 나와 있으니까 다 곱해도 되지 않을까? 4를 곱하시면은 그냥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얘 4 곱하면은 마이너스 4 곱하면 36x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플러스 12?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정리를 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4x 마이너스 25? 23? 그 상태로 된 거 아니야? 부분의 곱이라 그랬어. 마이너스 23 이렇게. 근데 합이랑 곱으로만 얘는 그냥 이렇게 식을 안 바꿨네. 이렇게 하니까 답이 안 나. 여기 나온 대로 좀 얘기를 해볼게. 여기에 나와 있는 방식은 어차피 자, 얘가 fx 식이었을 텐데 뭐 식을 내가 구하긴 했지만 얘 fx 식에서 이 x랑 얘도 여기서 x다. 요거에 대한 걸 비교를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나와 있는 게 이 x가 하나는 위의 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x가 하나는 2알파였고 어차피 두 근이 x가 하나는 2베타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거기에서 요 식을 봐도 이 가로가
얘처럼 미지수 x였을 때 통째로 2분의 x.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변형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위에도 f 가로하고 x가 똑같은 방식으로 두 분의 합이란 거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얘를 대입하면 2알파가 되고 얘를 대입하면 베타가 된다. 자, 이 얘기로 나타내주는 거고.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얘를 이제 x눈으로 바꿔주시면 x는 4알파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에서 x는 4베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가 4베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다. 근데 이 x는 지금 어차피 얘 근이었잖아요. 그럼 얘랑 곱하면 이 두 분의 곱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랑 곱하면 그러면은 16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얘를 하는 걸 확인할게요. 그래서 얘랑 곱한 게 16 알파 베타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4 베타 그리고 플러스 전개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있는 3을 대입하시면 16 곱하기 3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9 곱하기 4니까 36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니까 14? 1번이 답니다. 원래 그냥 계산해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부러 계산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20, 아니, 19번이었고요. 자, 24번이 4번 해볼게요. 자, 24번에서는 한근이 1 플러스 i분의 2i. 그러면 혈내근이니까 다른 한근이 있겠죠? 근데, 그럼 얘를 실수화해야 되겠네. 1-i를 분자 분모에 곱해야 되고. 그럼 분모가 뭐예요? 1에다가 마이너스에 i제곱이니까 계산하면 2죠. 2는 얘랑 그냥 약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개하시면 i 마이너스 i제곱이니까 다시 i 플러스 2. 여기까지. 그래서 한 근이 1 플러스 i라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i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게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죠. 잠깐만. 아, 그러면은 A, B를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유식의 A, B랑 유식의 A, B. 똑같은 거. 그러니까 A랑 B를 구하시면 되겠죠. 얘랑 더하고 부호 반대가 A. 그러니까 얘랑 더하면 부호 반대에서 A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지금 얘랑 곱한 게 B죠? 그래서 곱하니까 얘 B가 2. 하고 자, 그래서 A, B를 확인해.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이 자리에다가 이제 대입하시면 fx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를 지금 x 마이너스 2로 나눈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x 마이너스 2로 나눴다는 얘기는 x의 값이 지금 뭐란 얘기예요? 얘가 0이 되는 값 혹시 이제 기억나요? 나누기 맨 처음 배웠는데 기억 안 나요? 나머지 정리 기억 안 나요?
우리 나머지 정리라는 걸 배웠어요. 앞단어, 일단어, 곱셈공식 하자마자. 그 다음에 조리제법 할 때쯤에 네, 나머지 정리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가. 네, 자,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배웠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얘를 얘로 나눴다고 얘기하면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0이 되기, 그리고 얘가 1차식이면 나머지가 상수항이 나와야 된다. 기억이 안 나면 이제 이거는 방법이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한마디로 x에다가 얘가 0이 되는 값이니까 2를 대입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이게 마이너스 4 플러스 2 나머지. 그래서 답이 2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야 돼. 네. 아는 거를 지금 다 사용을 하셔야지 풀 수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한 거다. 그냥 뭐 앞에 걸 뭘 알아야지. 얘도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나머지는. 아무도 없나요? 조리제법 기억 안 나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x 뭐 세제곱 플러스 뭐 2x 플러스 뭐 맞다 마이너스 3 뭐 그런 거 있었다. 자, 이렇게 숫자만 써가지고 이거를 나누. 이게 x 플러스 뭐 1로 나눈다. 마이너스. 아 제가 막 써서 이거 인수분해 어쩌다. 네, 이런 방식이다. 그냥 이것만 얘기하고 좀 싶어. 그냥 아무거나 써가지고 이건 인수분해 나.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 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함수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 질문은 없어요? 여기는 괜찮아요? 이차 함수 다들 기억이 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계속 이차 함수 내용이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만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141페이지부터 최대 최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거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요. 어, 우리가 꼭지점은 P, Q 이렇게 쓰잖아요. 중학교 공식으로 생각하면 표준 형식. y는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썼을 때 꼭지점이 p, q잖아요. 최대 최소를 얘기하는 거는 범위가 없을 때에는 값에 대한 얘기, 추가하는 역할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예를 들어 a가 양수 아래로 볼록이겠죠? 네, 그럼 꼭지점이 어디야? 여기겠죠? p, q 이렇게 써겠죠? 그런데 이제 이 포물선의 특징을 보시면 얘는 위로는 계속 뻗어가는 애. 그러니까는 위에 y 값이 제일 높은 점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계속 갈 거야. 근데 제일 밑에는 알 수 있어.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이 q가 최소값이야. 한마디로 최대 최소 보는 거 y값 구하는 거야. y값이 제일 밑에 있는 게 뭐냐? q니까 q를 쓰.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게 방금 뭐라 그랬어? 최대값이라 그랬죠? 근데 최대값은 이 그림에서 알 수가 없다. 최대값은 없다라고 하죠. 안 쓰는 게 아니야. 네. 최대값은 없다라고 쓰셔야 되는 거고 최소값은 q라고 쓰셔야 되는 거고. 자, a가 음수일 때는 반대예요. 위로 블록이겠죠? 이렇게 돼 있고. 뭐 꼭지점은 똑같이 p, q라고 한다면 최대값인 거죠. y가 제일 위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q고 최소값은 없다라고 써요. 이해되실까요? 그냥 의미만 아시면 돼요. 얘 역할. 얘가 제일 밑에 있든 제일 위에 있든 이 생각을 해주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몇 개 설명을 하면서 풀어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꼭지점이 지금 1,3이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게 2니까 아래로 볼록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3이고 최대값은 없다. 1번 답이 이렇게 써있으니까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다야. 개념 확인 1번은 그냥 이렇게 다.
음수인 것만 하나 확인하면 얘는 2분의 3,4죠. 얘가 음수니까 위로 불러오겠죠. 얘가 최대값이니까 3번 답은 최대값은 4고 최소값은 0. 그건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념 확인 2도 얘 표준형으로 다 바꿀 수 있으시죠? 방금 요거요. 네. 뭐 하나 바꾸는 거 다시 보여드려요. 플러스 5x까지만 하고 플러스 하면 따로 있는 거죠. 얘를 나누기 2하고 제곱하는 거죠. 나누기 2 하면 2분의 5고 제곱하면 4분의 2. 그래서 플러스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2. 이게 하나의 가로고 뒤에 3은 따로 쓰시면 되겠다. 그리고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얘는 밖으로 꺼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더하기 4분의 10이라고 쓰는 게 좋겠죠. 5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3.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13인데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3이고 최대값은 없다. 그때 x값? 그때 x값이 뭐냐 그러면은 얘를 쓰셔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그 얘기였어. 개념하기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필수예제 2번부터 조금씩 어려워져요. 자, 방금 전까지는 식이 있으면 아무 범위가 없을 때, 그러니까 전체 범위일 때 한 게 방금 전에 한 거고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범위를 줄 거다. 그럼 그 범위 안에 있는 거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A가 양수라면, 뭐 이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범위가 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꼭지점을 지나는 이런 범위가 될 수도 있지만, 범위가 꼭 거기일 필요는 없잖아. 요 구간만 범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구간만 범위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맞춰서 방금 전에 초록색이었다면 당연히 요 점이 최소겠죠? y값이 요 점이 최대겠죠?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범위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알파 베타라고 써 있다면 알파가 이쪽에 대입해야 되는 거고 베타가 x 자리에 여기에다 대입.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꼭지점을 거칠 때에는 무조건 최소는 아니죠. 왜냐면 식이 있었을 때 최소는 무조건 아는 거고 그러면 이 축을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이 갈릴 텐데 어느 게 더 멀리 떨어져 있냐를 보시면 그래서 얘가 요만큼 떨어져 있으면 그림으로 봤을 때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되겠죠. 그걸 당연히 이쪽에 있는 것도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림에 따라서 맞춰서 구분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고 범위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예를 볼게요. 자, 보니까 꼭지점이 2,1이에요. 그러면 먼저 2,1을 찍어놓고 자, 이렇게 찍어놓고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 그런 모양으로 대충 그려놓고 자, 근데 이제 범위를 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꼭지점을 항상 기준을 잡아주셔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2였을 거고 여기가 지금 그래서 2,1인 거잖아요.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1이랑 4예요. 마이너스 1은 여기였어요. 4는 자,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 예축을 기준 범위는 여기서 봤을 때 요만큼이에요. 그럼 다른 거 이제 보지 말고 이 빨간색만 보시면 되죠. 근데 그냥 봤을 때 어느 게 더 높이 있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얘는 여기로 3칸 가야 되는 애고 얘는 이쪽으로 2칸 가야 되는 애니까 얘가 더 높이 있다 되는 거고 최소는 여기 위치니까 1이 답이겠죠. 최소값은 1인 거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다 대입하니까 9 더하기 1이어서 여기가 10. 최대값은 10이고 최소값은 1이다.
자, 근데 똑같은 식에서 이제 범위가 여기 옆에 보니까 다르죠? 자, 범위가 다른 거를 확인해 보신다면 얘는 같은 그림에서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그렸을 때 검은색으로 그려본다면 1이면 여기였을 거고 마이너스 요만큼이겠죠? 검은색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러니까 여기가 최소겠죠. 최대는 이미 구했죠? 아까 여기 최대가 10이었죠. 같은 식이니까. 최대는 10일 거고 여기가 1의 자리였을 테니까 여기다 1 대입하시면 2가 되겠죠. 또 이랑 그림이랑 매칭을 시켜서 확인하죠. 그럼 뭐 방법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시는 게 더 쉬워진다. 고 얘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는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필요하죠. 네, 그림을 안 그리면 찾기가 힘들 거고 이게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그림 안 그려도 이제 대충 머릿속으로 이제 그려져요. 근데 이제 아직 처음이니까 이제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그림은 안 계산만 이제 처음이실 때는 그림을 좀 그려보셔라. 왜냐면 이거 그냥 보고 그림 안 그리고 풀 수 있잖아요. 얘가 1, 마이너스 꼭지점이에요. 지금 보니까 꼭지점에 지금 얘가 지나가죠?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이잖아요. 1번 답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에요. 자, 얘가 떨어져 있는 정도를 보니까 얘가 더 멀죠? 1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얘는 4칸 가고 얘는 1칸 갔잖아요, 옆으로. 얘가 더 위에 있겠죠. 아래로 볼록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여기다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4 빼기 6이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그림 안 그려도 알죠. 자, 근데 이제 옆에 있는 거 보면 옆에 있는 거는 1,3이 꼭지점인데 범위에 얘가 없죠. 그럼 무조건 얘가 위로 볼록이잖아, 그림 모양이. 그럼 얘가 축이 1이 여기였을 텐데. 그럼 생각을 해보면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인 거라는 걸 알아.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한 게 최대. x에다 4를 대입한 게 최소. 그냥 알 수 있어. 근데 그걸 이 그림을 구분을 못 하더라도 대입하면 어차피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큰 숫자가 최대겠죠. 작은 숫자가 최소겠죠. 당연히. 당연한 거잖아. 네. 모르더라도, 그림 모양이 생각을 못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구할 수. 그래서 2를 대입하면은 몇이니?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를 대입하면은, 몇이니?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다. 얘가 최대. 그래서 그냥 대입해 보셔도. 근데 꼭지점은 알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뭐 대입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도 좀 그 얘기예요. 자, 이제 필수예제로 가보도록 할까요? 방금 이제 그 얘기를 기준으로 이제 문제를 푸실 건데 필수예제가 몇 개냐면은 6개인가 그러죠. 자, 필수예제 뭐 1번은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문자만 있는 거여서 이거는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거는 이제 3번만 좀 어려워요. 필수예제 3번. 이제 2차 함수를 치환하는 문제여서 얘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고 들어야 되는. 그 다음에 4번이랑 5번은 이제 좀 최대 최소에 대한 좀 개념을 알고 있냐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하는 거여서 이것도 근데 4번은 풀만해요. 방식만 아시면. 5번도 풀만해요. 네. 방식만 그냥 좀 새로운 방식이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필수예제 6번 활용이죠? 이거는 설명은 안 할 거예요. 활용 문제는 여러분들도 문제 있고 식 못 쓰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고등학교 활용 문제는 웬만한 문제들은 쉽게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를 좀 많이 내긴 하지만 문제집 같은 거에 활용으로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그렇게 막 방정식 식이 좀 어려운 문제집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우리는 어려운 문제집 아직 하고 있죠. 쉬운 문제집 하고 있는.
까먹고 있는 건 아니죠? 이게 가장 쉬운 책이라는 거? 네, 자, 계속 되뇌어야 돼요. 아, 이거 알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책이, 아, 고등학교 책에서 제일 쉬운 책이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 했다고, 나 고등수학 한 번 했는데, 이런 생각하시면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냥 발만 담갔다. 네. 이런 게 단원이 뭐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얘기에서 이제 최대 최소라는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 식으로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표준적으로 돼 있어요. 꼭지점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죠. 2로 묶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뭐 플러스 k 2에다가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플러스 k 그 다음에 1, k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보시면 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었을 텐데 그래서 최소값이 얘라는 걸 얘가 제일 미칠 테니까 그래서 k-2가 5다. k는 10이다. 간단하게. 네? 되고 있어요. 이제 되고 계신 거죠, 다들? 자,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얘도 x의 값이 4라 그랬으니까 얘가 p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또 바꿀 수밖에 없겠죠. 값을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얘도 표준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로 묶어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2 꼭지점이 지금 2a 4a 제곱 마이너스 2 근데 얘가 4죠? 그러니까 a가 2죠? 여기다도 2 대입하겠죠? 그러니까는 4, 지금 14 이렇게 나왔을 텐데 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었을 거고 그러니까 얘가 최대가 된다. 그래서 답은 싸다. 이렇게 하시면 할 수는 있겠죠, 이거는. 지원이 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네. 지원이 이해돼요? 놀지 마시고, 머릿속에 게임 생각만 하지 마시고, 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거는 어려워하시면 안 된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뭐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범위에 맞춰서 하는 거지만, 아까랑 차이점은 뭐예요?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야,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 그랬고, 시계 문자를 집어넣어 놨죠? 식에다가 문자를 집어넣은 상태니까. 제약도 안 했어요. 자, 얘를 이제 또 표준형으로, 방법은 뭐 변하지 않았어요. 다 똑같아. 네, 방식은. 얘를 또 표준형으로 바꾸죠.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k.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k. 자, 이렇게 돼서, 꼭지점이 2, 마이너스 4 플러스 k여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된다. k가 그래서 1이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를 알죠? 2,1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시면 2,1에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 그래서 이제 범위를 정하죠. 마이너스 1에서 4니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치고 4는
하늘 나눠도 돼 보이지만 얘가 한 칸 옆이니까 얘가 더 높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뭐냐? 두 자리 구하라는 얘기죠? 두 자리 y값. 그러니까는 식에다가 여기 1이라고 써놓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된다. 그럼 얘는 1, 4, 1. 이 답이다. 뭐 일반 형식이든 표준 형식이든 아무데나 대입하면 되겠죠. 같은 식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나와 있는 거는 뭐 얘도 이제 계속 같은 방식이어서 표준형으로 우선 바꿔주시고 마이너스 2로 묶어서 1 플러스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k 곡시점이 마이너스 1, 2 플러스 k. 자, 근데 얘가 음수여서 위로 볼록이었을 거고 최대값이 2라 그랬으니까 얘가 2란 얘기고 그러니까 k가 0. k값이 0이 나왔어요. 그때 최소값을 구하셔라 그랬으니까 꼭지의 좌표가 그러면 마이너스 1, 2인 거죠? k값이 0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를 그리면 네, 마이너스 1, 2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갔을 거예요. 자, 모양이 됐을 거고. 자, 거기에서 이제 범위가 0에서 1이에요. 0에서 1이면 요만큼이겠죠? 대충 이 정도 파란색이 될 거고. 거기에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요 자리를 구하는 거니까 1을 대입하셔야 된다. 그래서 식에다가 k가 아까 0이었죠? 네, 할 필요 없고 1을 대입하시면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이 답이다. 됐죠? 마이너스 6이 아니네? 마이너스 4가 답이었어. 나 뭐 잘못 계산한 게 있나? K가 0이 아니네? 나 뭐 잘못 썼나 보다. 어, 아, 꼭지점. 마이너스 1, K 전에 K값부터가 잘못. 자, 최대값이, 아, 범위를 안, 자, 범위를 안 맞네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냥 막 풀어서 그래요, 제가. 네, 자, 범위가 0에서 1인데,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어서 범위에 있지 않았죠. 여기에 좌표가 지금 나타내보이는 게 최대값이 2였던 얘기. 여기의 값. 자,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네. K의 값이 지금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X가 0일 때였거든요. 요거일 때가 2였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요거일 때가 2였다. 그래서 지금 X에다가 0을 대입하고, Y에다가 지금 2를 대입했을 때, 요식에서 여기가 0이고 y값이 2일 때 k를 줘. 그래서 2는 지금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k 이렇게 돼서 없어지니까 k가 2. 그래서 k 값이 2가 된 거고 그래서 k에다 2를 대입하니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1, 4가 된 거고 자, 이 상태가 된 거고 식도 지금 나타내고 보면은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가 완전 생긴 거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여기서 1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1을 대입. 1을 또 대입하면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4여서 마이너스 4가 그런 방식. 범위를 좀 잘 보셔야 되겠죠. 그냥 보시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2번까지 잠깐 하고 3번 할까요? 3번이 어려운 거예요.
이번까지 잠깐만 풀어볼까? 145까지? 143쪽에 1-2번이요? 아, 요거야? 야, 얘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기본으로 갔을 때, 표준형식이 이렇게 있어. 얘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이 P값이 0일 때 유식이 돼. 얘가 축의 방정식이니까 X가 0이라는 얘기는 Y축이에요. 그러니까, 얘 그림 모양은, 지금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렇게 짓고, 꼭지점이 0,3인 거야. 이걸 이용해서 생각해야죠. 그래서 꼭지점이 지금 0,3 이렇게 된다는 걸 생각하시죠. 식을 지금 못 외워서 그런 거죠. 요거를.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최소값이 그러니까 3이죠. 네,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식은 이렇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P가 0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하니까. 또 혹시 뭐 헷갈리는 거 있어요? 어차피 실시간은 있어요. 네, 자, 이제 다음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수의 이제 3번 가보죠. 자, 필수의 이제 3번에서는 치환하는 거. 여기 보시면, 어, 앞에 꼴이 뭐야? 정도. 네. 아니네? 안 꺼졌네? 자, 다행히. 계속 진행되고 있 멈추진 않았어. 자, 이제 계속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시면, 이차 함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식을 보니까 4제곱이 되죠? 네네. 그러니까 이차 함수로 계산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치환을 하셔라. 그래서 얘를 공통인 게 보이시니까, 치환을 하시는 거예요. 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근데 이렇게만 써도 요게 이차 함수로 보이셔야 돼요. t가 우리가 알고 있는 y라고 생각해도 이차 함수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얘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계산. 2번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걸 기준으로 먼저 해볼게요. 얘를 그러면 이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요.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꼭지점은 2, 마이너스 2. 자, 근데 얘를 이제 수직선으로 그린다. 자, 2, 마이너스 2가 여기인데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가로가 x인 거지만 세로는 지금 t죠. y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 t가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제 그려야 되는 건 2, 마이너스 2에 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이어서 요 모양이라는 걸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문제에서 뭘 가리켜주냐면 x의 범위를 가리켜줍니다. 여기에서 x의 범위니까 마이너스 1은 뭐 요쯤 되고 그 다음에 지금 3은 바로 옆이니까 요쯤 됐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모양이었어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t의 범위를 이제 새로 구하는. 그러니까 t에서 제일 밑에는 여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제일 위에가 여기죠. 마이너스 1일 때란 말이에요. A일 때.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9 빼기 2니까 7이에요. 그래서 T의 범위를 다시 보아요.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를 t라고 치환했잖아요. 이제 얘를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이 빨간색 뭐 때문에 한 거야? 이 범위 구하려고 한 거야. 빨간색 한 거는 x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고 요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t로 치환한 다음에 식을 다시 써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여기서도 수직선을 이따가 표준으로 바꿔서 할 건데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데 지금 얘가 t인 거죠. 이제. 세로가 이제 y. 이해되시죠? 표준형 바꿔요.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3. 그래서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꼭지점이 1,2고 얘도 아래로 볼록이네요. 1,2여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t의 범위를 보죠. t가 얘였으니까 가로인 거야. 지금 가로가 마이너스 2에서 7인 거예요. 이 자리가 지금 1이었는데 마이너스 2면 요 정도 됐을 거고 7이면 뭐 한참 갔겠죠. 요 정도 됐을 거니까 모양이에요. 최대 최소가 뭐냐 물어봤으니까 여기가 최소겠죠? 그래서 2가 최소. 그 다음에 최대는 여기였을 테니까 지금 여기의 값이 t가 7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7을 넣고 그러면은 빼니까 36 더하기 2여서 여기가 38이네. 그래서 최대값은 38, 최소값은 2. 대신 어렵죠? 네, 이게 좀 어려운. 두 번 하시는 거예요. 네, 시연을 해서 두 번 해야 되는데 좌표가 이제 달라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밑에 있는 걸로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자, 보시면, 조금 더 제가 추가하면서 설명할게요. 얘는, 이게 치환이 돼야 된다는 게 보입니다. 자, 아까 전 것도 잠깐 얘기를 해주면 뭐가 중요한 거냐면, 얘가 그대로 써 있어서, 이렇게가 통째로 치환이 된다는 게 보입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두 개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개만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 전개하고 계산을 다시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식이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 뿐이야. 근데 안 되는 건 아니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예를 들어 여기가 플러스인데 여기가 뭐 플러스 4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럼 두 개만 치환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근데 여기에서 뭐 그런 거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자, 일반적으로 그냥 통으로 치환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도 이제 치환을 하죠. 그러면 t라고 또 치환을 하니까 자, t는 x제곱 마이너스 1. 자, 이걸 먼저 계산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주어진 범위가 얘였으니까 자, 지금 얘를 이용해서 t의 범위를 구하는 게 포인트라 그랬죠. 첫 번째. 자, 표준형으로 바꾸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돼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이고 그림을 이제 그리신다면 얘가 x, 얘가 t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1,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일 거고 아래로 볼록이라는 모양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거기에서 이제 얘 범위를 확인하신다면 2는 바로 옆이니까 요쯤 될 거고 마이너스 2는 뭐 요쯤 된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최소값은 얘고요. 네, 최대값은 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8이 최대값이 t의 범위를 이제 쓰면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었고 최대값이 8이었어요. t의 범위를 이렇게 써놓고 다시 계산. 자, 그러면 얘는 이제 y는 t제곱 마이너스 4. 방법은 똑같아요. 지금 한 거랑 빨간색이랑 차이는 없는 거야. 그걸 그냥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똑같은 방식이고.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마이너스 4 꼭지점이 그래서 t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여서 2 마이너스 4가 꼭지점. 자, 그래서 다시 그림 그리면 가로가 t, 세로가 y라고 생각하시고 2 마이너스 4니까 뭐 2 마이너스 4면 뭐 아래로 블록에서 이 모양 그려주시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는 얘였죠. 자, 요 자리가 2였으니까 마이너스 1이면 그리고 8이었죠? 얘가 한참 위에 있겠죠? 마이너스 1이면 뭐 요쯤 됐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최소고 뭐가 최대인지가 이제 보이시면 나타내고 있어서 이쪽이 얘가 최소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거고 최대값이 얘가 이쪽이니까 여기에 8에 대입했겠죠? 그러면은 36 빼기 4니까 32. 그래서 1번의 답은 최대값은 32,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신 분들이 좀 있네요. 어차피 다시 풀어주려고 했기 때문에. 자, 네. 이해 안 가시는 분 다시 또 볼까? 아니, 잘못 봤다? 하는 걸 모르는 건 아니다. 한 바퀴 뭘 돌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푸는 게 더 어렵지 않아요? 자, 뭐, 두 개 제가 풀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으로 가야 되니까. 자, 얘는 치환을 합시다. 그래서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편집형으로 바꾸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4 바꿔서 쓰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여서 꼭지점의 좌표가 1,2. 자, 이걸 이제 그래프 그리시고 자, 얘가 x고 얘가 t고 정기평가 볼 때 이렇게 그래프 다 그리셔야 돼요. 정기평가 보실 때 그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마이너스 1에서 2니까요. 1,2면 보여줄 거고 요 모양의 마이너스 1이랑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2면 바로 옆에 자, 그러니까 얘는 두 칸 같고 얘는 한 칸 같으니까 얘가 더 위에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얘 제일 밑에는 2였을 거고요. 꼭지점인데요. 좌표가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4, 6이죠? 그래서 2랑 6이 범위가 돼서 t의 범위는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써주시고 다시 t로 치환하시고 4t 플러스 8 얘 또 표준형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2가 돼서 꼭지점의 좌표가 2,12가 되고요. 자, 거기에서 이제 범위 확인해야죠. 수직선도 확인하시면 2,10이면 뭐 대충 위에 있다고 치고 여기가 지금 t고 여기가 지금 y여서 음수니까 요 모양이죠. 모양에서 자 이제 t의 범위를 보니까요. 2에서 시작해서 6이니까 이렇게네요. 딱 꼭지점에서부터 이렇게예요. 그래서 최대값이 12죠. 자, 최소값은 6을 여기다 대입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6 플러스 10이어서 마이너스 4.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최대값은 12. 이렇게 나오고 뭐가 잘못됐는지 혹시 찾으셨어요? 저희가 푼 거랑 비교를 해보셨나요? 원영님 어디서부터? 처음부터요? 그것만 맞았어요? 네. 그럼 곤란한데요. 네. 자, 밑에 있는 걸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3-2번이에요. 3-2번은 또 t로 치환하면은 x제곱 플러스 2죠? 얘는 뭐 할 게 없죠. 꼭지점이 0,2죠.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위가 없죠. 그렇다고 t의 범위를 못 구하는 건 아니에요. 자,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얘가 정 가운데 있는 0,2였을 거고 아래로 블록이었겠지만 얘가 지금 x고 위에가 t니까요. t의 범위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본다면 여기서부터 이 위에거든요. 네. 그러니까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범위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범위가 없다고 범위를 못 구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가요. y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 그래서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t니까 t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곱셈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다시 그림 그리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쯤에 있다고 치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고 t의 범위가 지금 여기가 가로가 t고 세로가 y였죠. 그래서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2보다 크다니까 여기가 2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이 자리를 물어본 거고 그래서 식에다 2를 넣으면 16 빼기 3이어서 13이 답이다. 그래. 분들은 다 맞으신 거죠? 어려움은 아직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꼭 다시 보세요. 시험 문제로 100%낼 겁니다. 이걸 안 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제일 그 다음 필수예제 4번으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스무스하게 됩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이제 응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라는 개념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표준형 모양이 돼야 된다. 표준형 모양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는 제곱하고 상수항이 남는 요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형이 돼야 된다. 근데 얘 의미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그림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최대도 구하고 최소도 구하고 자, 근데 이제 최대 최소는 구분하는 건 얘잖아. 얘가 위로 볼록이면 최대고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고 그죠? 그러면은 그 값이 항상 뭐였어요? 얘였죠. 어. 그 얘기는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값이 되려면 y 값이 얘가 y가 이렇게 딱 돼. 얘가 0이 돼야지 y는 q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값 자체가. 자, 요걸 이제 생각하신다. 네, 그렇게 된다면 최소값이나 최대값은 항상 지금 이 완전 제곱이 0이 되는 값을 생각하는 거다. 그러면 이 규칙을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도 얘를 이런 완전 제곱식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째로를 우리가 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앞에 있는 1차식이 있었죠? 근데 여기 문자가 x도 있고 y도 있죠. 그러니까는 문자를 하나로 얘 때문에 통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생각하고 y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2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됐고 자 얘를 지금 나와 있는 요 모양처럼 만들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그냥 다 전개해야지. 네, 전부 다 전개해야죠. 2x에 마이너스 x제곱 2개 곱하고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얘랑 더하면 플러스 6x 마이너스 4 이렇게 전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양이 2차 방정식에서 1차식이라는 걸 알죠.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얘는 그냥 2차 함수에서 그럼 y랑 똑같은 의미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전체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얘가 2차식으로 전개가 돼요.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걸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꾸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묶어서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플러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x-3의 제곱 하니까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범위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우리가 배운 거랑 모양이 똑같아져. 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식으로 생각했을 때 꼭지점이 3,5예요. 그러니까 3,5면 대충 뭐 여기다 찍어주시고 모양은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근데 범위가 0에서 3까지니까. 자, 지금 우리가 색깔을 칠하면 0에서 3까지니까 요만큼이죠. 자, 요만큼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최대니까 최대값은 5라는 걸 알고, 최소값은 여기다 0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는. 그래서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4다. 여기서 차이점은 뭐예요? 그냥 얘가 가로는 x인데, 세로가 2x 마이너스 y제곱 이거였던 거죠. 그냥 y가 아니에요. 요 차이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이 이제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도형이랑도 이거 응용하면 연관이 돼요. 도형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네. 가로 곱하기 세로가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되는 경우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게 이제 뒤에 있는 필수예제 6번 그런 도형 문제. 가로 곱하기 세로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 최소가 될 때가 언제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게 되는데, 최대가 될 때는 항상 도형 사각형 모양에서는 무조건 정사각형이 최대예요. 직사각형이나 그런 모양은 절대 최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물선에서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사각형 모양이 된다. 점을 이런 게 이제 3학년 때 많이 나오고. 근데 여기서 넓이가 최대인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모양이 정사각형이에요. 가로 세로가 길이가 같은. 그때가 항상 그 넓이의 최대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게 똑같은 넓이가 아니라 더 작은 넓이다라고 사실 나중에 나오면 또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그런 기본적인 상식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도형에서는 정자 들어가는 게 항상 최대 넓이가 됩니다. 뭐 어떤 도형이든 간에. 자, 이제 필수예제 5번 갈게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얘도 표준형이랑 그런 걸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얘는 문자가 다르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문자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의 문자로 나오게 되면은 얘를 우리는 완전 제곱식 모양의 이 모양만 만들면 돼요. 얘든 얘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 모양으로 만들면 돼요. 문자가 두 개면 두 개로 만들면 돼요. 문자가 세 개면 세 개로 만들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되려면 실제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완전 제곱식이면 플러스 1이 있어야 되겠죠. 완전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막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 게 빼기 1. 그럼 얘 같은 경우도 2로 묶으면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식을 이제 써볼게요.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 얘는 2로 묶어서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이었네요.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 상태였어. 근데 얘 지금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잖아. 얘가 몇수로 돼 있어야지 인수분해가 돼.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얘가 플러스 1이었어야 되네요. 네. 그러면은 얘한테다가 지금 뭐 해줘야 돼? 플러스 2를 해줘야 되겠죠. 바로 빼야 되겠죠? 네. 그래서 플러스 2를 하면은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됐을 텐데 마이너스 2는 얘랑 꺼내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 이게 마이너스 1 남아있죠. 이렇게 모양을 강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얘는 인수분해하면 가 있었죠.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최소값이 뭐냐 그랬죠. 당연히 얘가 0이 되는 게 최소. 제곱되는 수 중에 제일 작은 게 가로가 0일 때잖아.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게 수가 이 식 전체의 수가 제일 작으려면 이 가로도 0이고 이 가로도 0이어야지만 제일 작은 거야. 얘가 0이 아닌 숫자라면 무조건 얘 양수죠. 무조건 계산하면 마이너스 5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양수를 더하는 의미를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한테 뺐을 때 최대가 되든 최소가 되든 할 수 있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려면 당연히 x에다가 마이너스 1 들어가야 되고 얘가 0이 되려면 y에다 1이 들어가야지 최소값이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나오죠. 의미는 요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다. 바로 2번 다시 해봐야 되겠죠? 자, 바로 2번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문자 있는 것끼리 묶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4x x제곱 마이너스 4x가 따로 있었고 4y제곱 플러스 8y가 따로 있고 k가 이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4가 필요하죠? 그럼 바로 빼기 4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얘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몰라요. 얘도 4가 필요하죠. 충분히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얘한테도 빼기 4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제곱이 될 거고, 얘는 4로 묶으면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k 마이너스 8 이렇게 됐겠죠. 근데 최소값이 2라 그랬어요. 그러면 x가 2가 들어가고, y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얘가 2가 되는 거니까, k는 2다. 이렇게. 좀 어렵나요? 얘가 더 어려워요? 3번이 더 쉬워요? 3번이 더 어렵지 않아요? 사람마다 체감은 다를 테니까. 네. 아무튼, 이런 방식이었고요. 또 활용도 해줘야 되나? 아까 얘기한 걸 생각한다면? 이것도 얘기는 할게요. 자, 이거 원래 중학교 문제. 우리가 책이 바뀌었죠. 책 바뀌기 전에 이 문제는 시험 문제. 중학교 3학년이다. 책 바뀌기 바로죠. 그 교재가 그 교과서가 바뀌기 바로죠. 전교과서. 그건 이게가 무조건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거 고등학교 거 내용은 아니에요. 중학교 내용이라고. 자, 길이가 20m인 철망을 이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벽면을 한 변으로 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텃밭을 만들려고 한다. 그림은 보이실 테니까 이 텃밭의 최대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을 때 벽면의 철망을 사용하지 않고 철망의 두께를 생각하지 않는다. 자, 우선은 이렇게죠. 벽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철망인 거예요. 자, 미지수는 뭐 여러분 편하실 대로 정해주시면 돼요. 얘를 x라고 놔도 되고 세로를 x라고 놔도 돼요. 여기는 세로를 x라고 놨으니까 세로를 x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x고 얘가 x예요. 전체 길이가 철망이 20m니까 얘는 20-2x 이렇게 여기까지. 근데 이제 뭐라고 나왔어요? 전체 최대 넓이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그럼 당연히 얘랑 얘랑 곱하면 최대 넓이 바로 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x 곱하기 20-2x 이게 y다. 이게 넓이를 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전개하면 2차 방정 2차 함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20x 바꿔서 쓰면은 마이너스 1로 x 되고 플러스 10x 플러스 5 마이너스 어? 뭐야? 마이너스 2로 묶었잖아. 마이너스 2로 묶었잖아. 아, 여기가 플러스였다고?
맞네. 요거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가 마이너스였죠?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에서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50 이렇게 됐겠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로가 이 x가 세로였구나. 세로가 5일 때가 네, 최대 넓이가 된다. 지금. 그래서 얘가 지금 5가 들어가면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여기다도 5를 집어넣으면 얘가 10이겠죠. 그래서 얘랑 곱해서 50이 최대가 된다. 그래서 넓이의 최대는 50이다. 그때는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5일 때다. 하고 있으니까 설명은 같이.